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8월 18일 오전 6시 20분입니다. 지금 워싱턴에서 좀 보기 드문 외교 무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5일 알래스카에서 푸틴 트럼프 회담이 있었습니다. 푸틴은 전쟁 범죄자인데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전쟁 범죄자 푸틴을 트럼프가 렛카핏을 깔고 맞이해가지고 회담을 했는데 회담 내용이 푸틴 페이스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회담에서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해가지고 지금 장악한 동부 지역,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돈바스 지역을 내놓으면은 휴전에 동의하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트럼프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푸틴은 그 자리에서 지금 차지한 땅을 내어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겠다. 그것을 보장하는 일종의 안보 조약을 맺을 수도 있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미국이나 유럽의 주요 국가가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약속을 하는 것을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나토에 가입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안보 약속이 나토식으로 되어도 괜찮다. 즉 나토에 의하면은 회원국에 대한 침공은 회원국 전체에 대한 침공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미국이 사인할지는 모르겠는데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그런 약속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하는 것도 받아들이겠다는 식으로 푸틴이 트럼프를 유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젤렌스키를 초대해가지고 의논을 하자 했더니 유럽 여러 나라 수상들이 나도 같이 가겠다, 우리도 같이 가겠다 해가지고 워싱턴에서 젤렌스키만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같이 가자, 일종의 응원부대식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중으로 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 회담은 결국은 트럼프, 젤렌스키를 포함해서 유럽, 영국 수상, 프랑스 대통령, 이탈리아 수상, 독일 수상, 나토 사무총장, 그리고 EU 집행위원장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EU, 젤렌스키의 우크라이나, 미국을 다 합친 일종의 국제회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유럽의 정상들이 화들짝 놀랐느냐 하면은 이번에도 트럼프가 푸틴의 술책에 넘어가는구나.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포기하는구나 하는 공포감에 휩싸였다는 증거입니다. 트럼프는 이상하게 국내에서는 큰 소리 치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짓도 하는데 푸틴 앞에만 서면은 얌전해져요. 푸틴에게 아부도 하고 뭔가 푸틴에게 결정적 약점이 잡힌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그동안에 우크라이나를 돕는데 미국과 함께 힘을 합쳤던 유럽 정상들이 불안합니다. 자, 이렇게 모여가지고 무슨 구체적인 논의가 될지 궁금한데 우크라이나로서는 참
통탄할 일인데 이미 한 번 속았습니다. 1994년에 그때 러시아, 미국, 영국, 우크라이나가 어떤 합의를 했느냐 하면은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던 핵무기를 포기를 하면은 이 네 나라가 미국, 러시아, 영국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해준다. 핵을 포기해도 안심하라. 우리가 지켜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2022년에 푸틴이 침공하니까 그 약속한 거 다 날아가고 지켜주기는커녕 그냥 병력은 보내지 않고 돈만 보내고 무기만 제공하는 식으로 되어가지고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어렵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 해봤자 푸틴이 지킬 리가 없다고 봐야죠. 왜냐? 푸틴은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핵 가진 나라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 핵을 갖지 않는 나라는 불평불만만 하지 어떻게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남북한 처지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핵이라는 절대 무기가 가진 절대적 영향력 때문인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정책이 오락가락합니다. 자기가 집권만 하면은 단기간에 평화를 이루겠다고 하더니 그 다음 또 젤렌스키를 초대해 놓고는 세계로 중계되는 그 회담 자리에서 노골적으로 젤렌스키를 공박을 하는 이런 결례를 저지르고 그리고 푸틴이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 언제까지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은 제재한다고 하다가 이번에 만나가지고 친구처럼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푸틴은 지금 기고만장해가지고 주도권을 잡은 것처럼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트럼프 같은 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는지 그건 좀 두고 연구를 해봐야 되고 과연 미국이 트럼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세계가 지금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그나마 이성적인 유럽의 주요국 정상들이 젤렌스키를 좀 돕기 위해서 같이 워싱턴으로 왔다는 것 자체가 보면은 그래도 유럽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전통과 어떤 깊은 생각을 느끼게 합니다. 트럼프하고 젤렌스키가 만나서 말싸움하고 끝난 다음에 마크롱 등 유럽의 정상들은 젤렌스키를 달랬다고 그럽니다. 그런 수모를 당했지만 앞으로 트럼프와 잘 지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된다 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었다고 그럽니다. 그대로 해가지고 젤렌스키 트럼프의 관계가 상당히 복원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푸틴이 끼어드는 바람에 젤렌스키로서는 정말 어렵게 되었는데 그래도 EU 그리고 주요 국가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같은 나라가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 국제사회에도 의리는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하면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처지가 되지 않아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핵무기를 갖지 않는 한국이 핵무장한 북한 노동당 정권을 상대해야 된다는 이 불리한 조건에서 한미일 동맹을 강화를 하면서도 러시아, 중국과는 척을 지지 않아야 되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이 안보 외교를 제대로 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국내 통합입니다. 이번 8.15 80주년 행사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재명 정부가 다시 국민들을 좌우 대결 구도로 가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낳게 하는 시점에서 우크라이나의 어려운 처지를 들여다보면서 이때야말로 정말 이승만 대통령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젤렌스키와 비슷한 처지에 놓였지만은 미국을 상대로 아주 공격적인 외교를 해가지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이끌어냈던 그 이승만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음수사원의 정신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복이 올 것입니다. 음수사원.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우물을 판 사람을 생각해야 된다. 감사합니다.